뉴욕주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필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5일로 축소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백신 카드를 위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성탄절 연휴 기간 동안 300편이 넘는 국내 항공편들이 취소되었습니다. 뉴저지 연방 하원 선거구가 재정되어 한인 밀접 지역들이 5선거구로 편입되었습니다. 비민 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 면제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애마존에서 첫 노동조합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약 4천만 명의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마영의 평양순대 대표 마영희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제에 초대받았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뉴욕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0,000명이 증가해 40,000명이 훌쩍 넘겼습니다. 이에 주 정부는 오늘 코로나19에 감염된 필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격리 기간을 축소한다고 발표하며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합니다. ABC 7 등에 따르면 뉴욕주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오늘 44,00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날 3만 명 선에서 그쳤던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상 증가하며 또다시 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 이에 오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에 걸렸어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필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격리 기간을 5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백신 미접종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열흘간 격리됩니다. To return after 5 days if they are fully vaccinated, again, fully vaccinated, and are asymptomatic or their symptoms have been resolving and they have no fever for the last 72 hours. 이는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에 걸린 직원들의 격리 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것에 근거하여 오늘 뉴욕주 정부도 새로운 규정을 내놓은 것입니다. 호컬 뉴욕 주지사는 해당 발표에 이어 현재 95%의 뉴욕 거주 성인들이 최소 1회의 백신 접종을 맞았다며 그러나 1차 접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29일 13곳의 코로나 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9시부터 뉴욕 브루클린, 맨해튼, 퀸즈, 브롱스 등 뉴욕의 주요 지역에서 각 장소마다 2,000개의 자가진단 키트가 구비돼 무료로 배포됩니다. 해당 배포 장소에는 퀸즈 자메이카 에비뉴와 92번가 코너, 맨해튼 웨스트 125번가와 말콤엑스 블러바드 코너 등이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위조된 코로나19 백신 카드가 시중에서 팔리고 가짜 카드를 제출해 방역 수칙을 교묘히 회피하는 사례가 만연합니다. 이에 뉴욕주에서는 해당 행위가 적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백신 접종 카드를 위조하거나 백신 접종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명령에 따르면 백신 접종 카드 위조 행위는 A급 경범죄에 해당하며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내 백신 접종 기록을 위조하는 경우는 2급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백신 카드 위조는 최대 1년의 징역형 혹은 3년의 집행유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백신 접종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최대 4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두 정부는 해당 명령에 대해 백신 접종 기록을 조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건강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전하며
많은 사업체들이 직원과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백신 접종 기록 위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조 백신 카드는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암시장에서 활발히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이에 직원들은 정직 혹은 해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아마존을 통해 여권 케이스를 구매하자 미기입된 위조 백신 카드가 같이 도착했다고 제보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찍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공무원과 의료 종사자들도 위조 백신 카드를 제출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2명의 뉴욕 경찰관이 가짜 백신 카드를 제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뉴욕시 위생국 직원 50여 명이 백신 카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 6일 내놓은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민간 기업의 직원들도 모두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실내 장소 입장 시에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성탄절 하루 앞둔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력난으로 유나이티드와 델타 항공의 300편 이상이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다수의 항공편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신종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우려해 운항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어제 유나이티드 항공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이 자사의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에 유감스럽게도 일부 항공편을 중단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탑승객들에게 공항에 오기 전에 항공편 취소 소식을 전했으며 취소로 인한 불편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오늘 출발하는 약 170편의 항공편을 취소했는데 이는 전체 항공사 항공편의 9%에 해당합니다. 또 성탄절 당일인 25일에 출발하는 항공편 70편을 추가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타 항공도 어제 악천후와 오미크론 확산을 이유로 오늘 출발하는 항공편이 취소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에 오늘 출발하는 140편 이상이 취소됐는데 이는 델타 전체 항공편의 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성탄절인 25일에도 100편 이상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트블루 항공사에서도 오늘 40편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오늘만 국내 항공편 최소 300여 편 이상이 취소된 가운데 전 세계 항공편도 2,000편 이상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거 취소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JFK, 뉴욕공항 등은 탑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testing once every day for the past 5 days. We're both vaccinated and boosted, so yeah. I feel good, I guess. You know, if you feel like something's not going to be safe, then you should definitely not do it. 한편 델타 항공과 같은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소속된 에어라인 포 아메리카는 어제 이러한 심각한 인력난과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의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여달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0일 뉴저지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투표 결과로 버긴 카운티 한인 밀접타운 대다수가 5선거구로 편입돼 한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연방하원 선거구가 재조정돼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들 대다수가 5선거구로 한데 묶이게 됐습니다. 22일 뉴저지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투표 결과 민주당이 제출한 획정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연방하원 선거구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10년마다 재조정되며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의 9선거구에 속했던 팰리세이드 파크와 포트리, 레오니아, 그리고 잉그루드 클립스와 테너플라이, 크레스킬 등 버겐 카운티 동부의 한인 밀집타운들이 5선거구로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5선거구는 기존의 클러스터와 더마레스트, 그리고 노르드와 올드테판, 파라무스와 리치우드 등 버겐 카운티 중북부 한인 밀집타운들의 종전 9선거구의 한인 밀집타운들까지 더해져 뉴저지에서 가장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있는 선거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한인 동포들의 정치적 신장을 위해 유권자 등록 운동과 정치 참여를 독려해온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이번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한인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한층 커졌다며 유권자들이 더욱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그 5지역구에 한인 밀집 지역이 다 들어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이 북부 뉴저지 쪽에 한인 인구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한인 커뮤니티가 그만큼 그 지역구의 연방의회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힘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한편 구선거구의 경우 이번 재조정안으로 한인 밀집타운 중 리치필드와 클립사이드 파크, 에지워러 등만 남게 돼 민주당 소속 빌 파스크렐 의원이 대표하는 이 지역에서의 한인 영향력은 다소 축소됐습니다. 현재 5선거구의 현역 연방하원인 민주당 소속 조시 갓 하이머 의원은 1972년생으로 유펜과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유택의 변호사입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연설보좌관 출신인 그는 5년 전 실선을 기록하며 아성을 쌓았던 공화당 소속 스캇 게릿 의원을 물리쳐 돌풍을 일으켰으며 현재 5선거구 내에서 3선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 개편으로 한인 밀집 타운들이 5선거구 내로 대거 편입된 만큼 그의 입지에도 한인들의 영향이 커져 한인 커뮤니티와의 접점 찾기는 3선 가타이머 의원의 숙제가 됐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뉴저지의 연방하원 의원 총 12석 가운데 민주당이 9석, 공화당이 3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조정된 선거구는 2031년까지 유지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어제 연방정부는 유학, 취업 비자를 포함한 일부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 면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언론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라 해외 영사관들이 비자 관련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계획에 차질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외 영사관에 비자 면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인터뷰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유학생 비자 F와 M, 교환학생 인턴 비자 J는 내년 말까지 인터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인터뷰 면제 혜택을 받는 비자로는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 취업연수 비자 H3,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비자인 L, 과학예술 분야의 특기자를 위한 O비자를 포함해 P비자, Q비자 등이 있습니다. 단 이전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비자 신청이 거부된 적 없는 사람들만이 비자 인터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를 통해 미국에 방문한 이력이 있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 같은 비자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대면 인터뷰 면제 조치는 무기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는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영사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영사관의 판단에 따라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13일, 올해 12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무부는 해당 조치로 최소 5만 명의 이민비자 대기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애마존에서 첫 노동조합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애마존은 여러 악명 높은 근무 구축으로 유명한데요. 이들의 노조 결성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정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노동조합 결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미 노동관계위원회 NLRB와 합의했다고 23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에서 노조가 결성된다면 1994년 창사 이래 무노조 경영 기치가 꺾이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창사 50년 만에 첫 노조가 탄생한 스타벅스에 이어 미국 거대 기업 사이에서 노조 설립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날 타결된 합의문을 보면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악명 높은 이른바 15분 규칙을 없애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는 직원이 직장 내 휴게실이나 공원 같은 근무의 지역에서 근무 이외의 시간에 15분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한 사내 규정으로 이는 직원의 단체 행동 모의를 방해하려는 취지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근무 시간 외에 직원들이 동료와 대화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관해 일절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노동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전 현직 직원 100만여 명에게 A2C 아마존으로 불리우는 사내 앱과 이메일을 통해 노동조합 결성 권리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노동관계인은 아마존이 이번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행정심리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아마존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이전에 직원들의 노조 결성 권리를 인정한다면서도 회사가 제공하는 임금과 혜택을 감안하면 노조를 결성할 필요가 없다고 회사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내 직원만 75만여 명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는 150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합의로 현재 진행 중인 노조 결성 운동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가운데 미국 거대 기업의 노동조합 탄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약 4천만 명가량의 직장인들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최고 기록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번아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됩니다. 미국 사회의 만연한 과로의 문제, 안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사표를 제출한 직장인이 약 3,900만 명으로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해 미국 사회에 전염병처럼 번진 번아웃 증후군, 즉 심신소진 증후군이 원인이 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번아웃은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 나머지 기운이 고갈되면서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각 직장 노동자들의 근무 스트레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싱크탱크인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 1,800명 중 75%가 근무 복지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와 과로를 뽑았는데 이는 6개월 전의 55%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2019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미국인 응답률이 48%였는데 2020년 12월에는 현장직 근무자의 51%가 재택근무자의 59%가 번아웃을 호소해 이 직원들이 이직할 가능성은 약 3배 가까이 됩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의 재택근무도 번아웃으로 인한 사표 제출에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로 집과 일터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일정이 불규칙해지는 가운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소통을 통한 노동 방식으로 근무 밀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2020년 2월과 올해 2월 사이 화상회의 플랫폼인 MS 팀즈를 이용한 회의 시간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업무 시간 이후 이메일이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근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거나 전염병으로 가족을 잃은 정신적 고통도 번아웃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회사들도 직원들의 복지와 일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는 뉴질랜드 지사에서 주 4일제를 시험 중이며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드롭박스는 직원들로 하여금 하루 중 가장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업체 범블은 지난 6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자사 직원 800명에게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파격적으로 일주일의 휴가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 골드만삭스 그룹은 최근 근속 연수가 최소 15년 이상인 직원들이 최대 6주까지 무급 안식년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도 과로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문제였습니다. 각 기업들이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근무의 효율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 내놓는 방안들의 실효성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미국 내 평양식 순대를 브랜드화시킨 탈북민 출신 사업가 마영의 대표 부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 마을라고에 초대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안정 기자입니다. 평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진 탈북민 출신 사업가 마영의 평양순대의 대표 마영애 씨가 지난 16일 플로리다에 위치한 전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 마라라고에 초대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 대표 측에 의하면 공화당 소속 제프 반두리 연방 하원 의원 및 미국 전 지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함께한 이날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탈북민으로서 미국의 사업가로 자리 잡은 그녀의 노고를 언급하며 마 대표 부부에게 반가움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에 자신의 북한과의 관계 회복 노력을 회상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현 미북, 남북 상황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고 마영애 대표는 전했습니다. 마영애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북한 인권 활동가로 활약할 당시 트럼프 타워에서의 독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자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그의 대북 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런 단체들, 그리고 어려운 병에 시달리는 분들, 자유를 찾아온 분들 속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또 병원을 찾아다녔고 기관들을 찾아다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는 어느 곳도 갔습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 북송되면 그들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순대 파른 그 기금을 보내서 그들이 북송되지 않게 이제 자유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길에도 도움을 드렸고, 한편 마영의 평양순대 체인 확장으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는 마영의 대표는 미국 내의 어려운 이웃들과 단체 및 탈북민의 북송을 막기 위한 후원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활동가뿐만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탈북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정책이 가장 옳았다고 저는 확신했던 사람이고, 전쟁이 없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 북한 동포들도 지원을 해서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 같이 발걸음을 맞춰서 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강력히 주장하셨다고 저는 하고,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만났던 그 우리 45대 대통령이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이 기간에 정말 북한 문제가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지금 이 현재 시점에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침체 상태에 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 참여와 미 주류 사회 진출이 계속 회자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환경을 딛고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탈북 출신 여류 사업가의 이야기는 정치적 찬반 여부를 떠나 동포 사회의 여러 화제를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예정됐던 각종 행사를 연기 및 취소하는 한인 단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3일로 예정됐던 제62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제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감안해 내년 2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11월 본선거에서 뉴욕시에서는 한인 최초로 시의원으로 당선된 린다 이 당선자도 많은 고민 끝에 1월 9일로 예정되었던 취임을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번 제30대 뉴저지 한인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창원 당선자의 이 취임식 일정 역시 현재 1월 7일로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뉴욕시는 오는 31일 예정된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 전야 볼드랍 행사 입장 인원을 예년의 4분의 1 수준인 약 1만 5천 명으로 제한 및 축소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대면 행사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사진 아이디와 접종 완료 증명서를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오후 3시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도 확보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는 백신을 맞은 성인과 반드시 동행해야 하고, 장애 등으로 인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이들은 행사 시작 전 72시간 내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왕따 피해 방지 법안, 일명 말놀이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의 왕따 가해 행위를 방치한 부모들도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최종 입법을 위해 필머피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내 왕따는 물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사이버 왕따 사건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왕따 사건을 막기 위한 학부모의 훈육 책임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조항으로, 만약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왕따시키는 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모가 알고도 고의적으로 교육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피해 학생 측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법안에는 법원이 가해 학생 및 부모에게 명령하는 왕따 방지 교육에 불참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이외에 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이 왕따나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날로부터 이틀 내로 학교장에게 서면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뉴저지주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어제인 12월 23일까지 집계된 뉴저지주 보행자 사망 건수가 211건으로 나타나 지난 32년간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도 2007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75명에서 79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1년 들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보행자 사망과 더불어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도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672명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